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의 중동 군사활동 확대에 대항해서 최근 나토와의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는 이집트가 이번에는 홍해에서 공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며 대함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집트 공군의 미그-29 M2 전투기가 최근 홍해 일대에서 KH-35 공대함 미사일 실탄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이집트 국방부가 현지 시각 2월 17일 동영상과 함께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집트 공군 소속 미그-29 M2 전투기가 KH-35 아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긴급 출격해 가상 표적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으며 발사된 미사일은 가상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훈련에 동원된 미그-29 M2 전투기는 이집트가 지난 2017년에 46대를 도입한 신형기체로 150km 거리에서 10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해서 4개를 동시 공격할 수 있는 신형 주크-ME 레이더와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이집트가 보유한 KH-35는 공중 발사형으로 최대 260km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마 0.85의 속도로 다수의 웨이포인트를 경유해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KH-35 공대함 미사일을 미그-29 M2 전투기와 카모프 52K 공격 헬기에서 운용 중인데요. 이번 훈련은 최근 실시된 스페인과의 해상연합훈련에 이어 수에즈 운하와 홍해에 대한 이집트의 확고한 해상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공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 미그-29 M2 46대를 도입했는데 이집트가 러시아 무기, 미국 무기 아주 다양하게 골고루 섞어서 사고 있는 나라예요. 중간 외교를 하니까 탱크는 전부 다 또 미제고 공격 헬기도 러시아제 카모프 52 공격 헬기도 쓰고 미국제 아파치 공격 헬기도 쓰고 하여튼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미그-29 M2는 SMT라고 하는 이 등짝에다가 좀 불룩하게 해서 연료통도 좀 더 많이 넣고 미그-29가 이제 항속거리가 짧으니까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수출을 위해서 최근 개발한 건데 그걸 이제 수출형으로 수입을 한 게 미그-29 M2입니다. 이 KH-35를 두 발을 장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공대함 미사일 KH-35는 우리 한국에서는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하푼스키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푼, 바로 미국의 함대함 미사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KH-35는 러시아의 함대함 미사일인데 이 미국의 하푼하고 워낙 성능이나 모든 것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과거 소련 여기는 뒤에 이름을 이제 스키 이런 거 많이 붙이니까 그래서 하푼 스키다. 이제 이렇게 애칭을 붙이기도 했는데 또 암람하고 비슷한 에더 공대공 미사일은 암람 스키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하푼 스키. 그걸 지금 두 발을 장착하는데 해상에서 쏠 때는 그게 130에서 한 150km 함대함으로 쏠 때는 날아가는데 공대함으로 쏘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쏘죠. 당연히 지구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죠. 그래서 사거리가 한 100km 정도 더 늘어나요. 한 260km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푼도 그렇고 그 하푼과 비슷한 능력인 우리 한국 국산 해성도 그렇고 이 하푼스키인 KH-35도 그렇고 이 시대에 만든 아음속 미사일들은 속도가 느리니까 여격을 당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격을 당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동료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포인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적의 요격 능력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대의 전투기가 날아가서 또는 여러 대의 군함이 한 번에 많은 미사일을 쏩니다. 자, 그런데 미사일이 그냥 8발이 또는 2발이 한 번에 확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먼저 쏘고 뒤에 쏘고 또 천천히 쏘고 나중에 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발 쏘죠. 그러면은 먼저 쏜 미사일들은 크게 우회를 하죠. 예. 그리고 나중에 쏜 것들은 조금 우회하죠. 또 그 나중에 쏜 건 조금, 그리고 제일 나중에 쏜 건 거의 직진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실제 적의 군함에 들어갈 때는 만약에 8발을 쏘면 그 8발이 동시에 양 사방에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한 서너 발 여격을 당하더라도 나머지 한 서너 발이 들어가서 명중을 하면은 격침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 암람스키 KH-35도 그런 웨이포인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단히 최신형 미사일은 아니지만 그런 웨이포인트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미사일을
사격 훈련했고 그걸 정확하게 표적에 명중했다. 자, 그럼 이 타겟은 누구냐? 바로 지금 최근 시리아의 흐메임 공군기지에 백파이어 폭격기를 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견제, 그리고 이 홍해의 끝자락에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위안급 잠수함을 배치해 놓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것이 아니냐. 홍해는 우리 이집트 거야. 숟가락 놓지 마, 건드리지 마. 수에즈 운하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수에즈 운하를 이 홍해 끝에 있는 지부티에서 위기를 조장하면은 수에즈 운하로 아무도 안 올 거 아니냐. 희망봉을 돌아서 갈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이집트는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 중국 홍해에서 함부로 잠수함 가지고 또는 군함 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라. 우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는 사인을 중국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걸 보고 중국이 모쪼록 뭔가 좀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세력 확장하는 거 안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 탑재 F-35B가 중동에서 첫 실전에 데뷔하게 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마킨 아일랜드 전단의 F-35B 전투기에게 이라크 공습 임무를 부여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항공모함 공백 상태인 중동 지역에 니미츠 전단을 대신해서 항모 대역 임무를 수행 중인 마킨 아일랜드 상륙함이 중부사령부의 대-IS 작전인 인히어런트 리저브에 참여한다고 미 해군이 현지 시각 17일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주말부터 마킨 아일랜드에 배속된 F-35B 전투기가 인히어런트 리저브, 즉 내재된 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장거리 공습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킨 아일랜드 전단은 지난주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에 진입했는데요. 이 전단에는 제15 해병 원정대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122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소속의 F-35B 전투기 6대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페르시아만 북부 해역까지 진출한 마킨 아일랜드 함에서 발진한 F-35B가 이라크 남부 지역의 IS 준동 지역에 대한 공습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니미츠 전단을 대신해 이들에게 공습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미 해군의 상륙함에 탑재된 F-35B가 실전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리 해군 경항모의 롤 모델이 될 4만톤급 함정 탑재 F-35B가 대지상 작전에서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중동 지역에 니미츠 항공모함이 9개월 동안 작전을 했어요. 그런데 쉬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샌디에고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곧 샌디에고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미국은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그냥 빼지는 않았어요. 항상 교대 항공모함이 오면 바톤 터치를 해서 빼는데 이번에는 교대 항공모함이 안 왔는데 뺐습니다. 그 교대 항공모함을 시어도어 루즈벨트, 즉 남중국해에 있던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보내려고 해서 그게 지금 인도양으로 들어가다가 여기에서 코로나 환자가 3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전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아웃돼 버렸습니다. 항공모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아르빌 기지, 바로 작년 1월 달에 이란으로부터 탄도탄 공격을 받았던 바로 그 기지죠. 그 아르빌 기지에 로켓탄이 15발이 날아왔고 여기에 미군 1명이 사망했고 4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라크 현지인으로 된 고용인들 5명도 중상을 입었어요. 미국이 이거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지금 지상작전 할 수 있는 그 부대가 거기 없으니까 그러면 그 IS를 폭격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 항공모함이 없는데. 자, 마킨 아일랜드 니들 있으니까 니들이 해. 이제 이렇게 됐는데 현재 조사해본 바로는 이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에 F-35B가 6대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한국 해군이 경항모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6대의 F-35B가 도대체 하루에 몇 소티를 작전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사출기로 쏘는 이 항공모함일 경우에 제가 연구 영역을 했을 때 하루에 4.7 소티, 그리고 이 사출기가 아닌 수직이 착륙 버전 같은 경우에는 3.6 소티, 이런 식으로 한 소티 이상 차이가 났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투기를 가지고도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사출기로 쏘는 방식의 항공모함이죠.
제가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수직 착륙 버전,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버전인 강습 착륙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 한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연 F-35B 6대를 가지고 얼마나 쏘티를 생성할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상대가 지금 IS다 보니까 뭐 벙커버스트 이런 거 안 하겠죠. 500파운드급 폭탄 가지고 하겠는데, 그거 가지고 어떤 전과를 올릴 수 있는가. 그래서 F-35B의 가능성, 한계성, 그와 함께 경항공모함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이번 마킨 아일랜드의 IS 작전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이 작전을 마치면 다 사후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후평가를 잘 보고 경항모 정말 우리 한반도에 필요한 거냐. 그래서 IS와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기지, 핵기지 이런 거와 IS의 기지와 어느 정도 또 비슷하냐, 이것도 다 판단을 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IS 기지는 북한의 핵기지나 지하시설, 탄도미사일 기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35B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냐, 이거 지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 F-35B가 최초로 지금 실전에 투입되는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해군 막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거 뭐 알지도 못하고 개념도 없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이거 잘 살펴보고 미국에게 자료 요청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